네, 이번 시간에는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의 열이에요. 수의 열. 그러니까 수를 늘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수는 우리 교재 범위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다룹니다. 복소수 범위까지는 안 가고요. 실수 범위에서 수를 다룰 거고요. 해서 수라고 하면 실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수를 늘어놓은 것을 수의 열,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수를 늘어놓았을 때 거기다가 번호를 붙일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수를 A1, 두 번째 수를 A2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도 있고요. 꼭 첫 번째 것을 1번으로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0번을 붙여서 A0, 두 번째 것은 A1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또는 0, 1, 2, 3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5, 6, 7, 8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부터 시작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수열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열이라는 것을 그렇게 번호를 붙이다 보니까 번호를 내가 여기 칠판에 보듯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번, 1번, 2번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2번부터 갈 수도 있겠죠.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번호는 시작하는 곳은 내가 편의에 따라 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붙였다면 이 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집합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죠. 그렇죠? 그런데 번호를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붙였다고 하면 이 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결국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하고 사실상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서로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두 개의 집합은 서로 대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 집합을 즉 1, 2, 3, 4 이렇게 나가는 집합이죠. 이 집합을 영문자 대문자로 n 하고 쓴다면 natural number라는 뜻입니다. natural number. 그렇다면 1, 2, 3 이렇게 나가는 n이라고 쓴 집합하고 사실은 0, 1, 2 이렇게 나가는 집합이 같아요. 여기서 같다라는 것은 카디널 넘버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기수가 같다라는 것은 유한 집합이면 원소의 개수까지 완전히 같아요. 하지만 무한 집합이면 개수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하고 생각해도 사실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무한 집합의 특징이지요.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으면 같은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한개의 원소를 가질 때는 그래서 그런 집합을 서로 대등하다. 기수가 같은 집합, 그걸 대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대등한 집합이죠. 그렇다면 2, 3, 4 이렇게 나가도 대등한 집합이죠. 이렇게 대응을 시켜볼까요? 0하고 1하고 1하고 2하고 2하고 3하고
예, 이렇게 대응시키는 규칙이 있어요. 1대1 대응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기술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1을 하나 빼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1을 2로 대응시키고 2를 3으로 대응시키고 3을 4로 대응시키고 이런 규칙을 주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만들어지죠. 예. 그렇다면 대등한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대등한 집합을 모두 기호를 바꿀 거 없이 그냥 같은 기호로 n, 영문자, 대문자로 n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문자, 대문자로 n하고 쓰는 집합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하고 기수가 같은 집합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그런 집합 위에다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 함수 f를, 즉 n 위에서 r로 가는 그런 함수예요. 영문자, 대문자 r로 쓰는 집합은 이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대등한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어떤 함수, 그런 함수를 수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수열, 수의 열, 수를 늘어놓은 것 이렇게 얘기한 거나 예, 집합 n에서 집합 r로 가는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합 n에서 원소 n을 꺼내서 그것을 f가 보낸 것을 우리가 함수 기호로 fn 이렇게 쓰지요. 예, 그것을 fn하고 써도 되는데 함수값이란 뜻으로 수열이라는 특별한 얘기를 할 때에는 기호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를 나열할 때 얘기했듯이 a,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n번째 것이 이렇게 an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1부터 시작했다면 0부터 시작했다면 0, 1, 2, 3 이렇게 나갈 거니까 0이 첫 번째, 1이 두 번째 이렇게 세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n을 보낸 것을 an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결국은 수열 기호하고 같아졌죠. 예, 그래서 수열을 하나의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대등한 집합의 정의된 함수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수열을 이제 이렇게 함수값 기호 fn을 쓰기보다는 수열 기호 an을 쓸 거니까 그것을 집합 기호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an 이렇게 표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n이 1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0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2부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n이 얼마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써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는 것은 여기 어디부터라는 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n이 0부터 간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n이 2부터 간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an하고만 쓰던지 n이 어디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쓰던지 예, 이것이 수열을 표기하는 기호입니다. 자, 그럼 수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an을 예,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항 기억해 두세요. 예, 일반항이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수열에 대해서 예, 우리가 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AN은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 교재에 있는 예제입니다. 첫 번째, 수열을 집합기호 안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일반항을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수열이 어떤 수열인가? 어떤 수를 늘어놓은 건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n이 1부터 간다라고 했으니까 n 자리에 이렇게 1부터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1을 대입하면 분모는 1 플러스 1이고 분자는 1이죠. 그걸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네, n이 2일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2 플러스 1분의 2 계산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세 번째 항은 n이 1부터 시작했으니까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돼요. 3을 대입하면 결과는 4분의 3.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3분의 2, 세 번째 항은 4분의 3, 예, 이렇게 계속되는 수열이에요. 이렇게 무한히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예, n 플러스 1분의 n이다 라고 쓰고 똑같은데 n을 0부터 가는 걸로 정해줬어요.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이렇게 주면 수열은 아까하고는 달라졌죠? 예, n이 0부터 가면 0을 분모에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0 플러스 1 분의, 근데 분자가 0이 되죠? 그렇다면 계산하면 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은 0이 됐어요. 두 번째 항은 n에다 1을 대입할 거니까 위에 하고 똑같죠? 예, 그렇다면 두 번째 항이 2분의 1, 세 번째 항이 3분의 2, 네 번째 항이 4분의 3,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이 얼마부터 간다라는 것에 따라서 첫 번째 항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예, 다른 모양의 수열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항이 3의 n승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n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라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대입하면 돼요. n에다가 1 대입하고 그 다음엔 2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n이 1부터 갔으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항이고 1 대입하면 분모는 3의 1승 3이지요. 그리고 위에 분자는 마이너스 1의 n승 n이 1이면 마이너스 1의 1승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고 그 옆에 n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어요. 1을 대입하면 2가 되지요.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n에다가 2 대입하고 계산하고 3 대입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2 대입하면 3의 제곱, 예, 분모는 9가 될 거고, 그렇죠? 3 대입하면 3의 3승, 분모가 27이 될 거고, 그렇죠? 분자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플러스,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3승,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부호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바뀌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런 부호가 바뀌는 모양을 뒤에 가서 우리가 교대급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부호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은 n 플러스 1이니까 분자 쪽에 n이 1, 2, 3, 4 이렇게 바뀌면 n 플러스 1은 1씩 커지겠죠. 그렇죠? 그 첫 번째는 2였으니까 두 번째는 3, 그 다음 세 번째는 4 이렇게 그 다음은 5, 6, 7, 8 이렇게 바뀌면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항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일반항이 루트 n-3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 값이 계산되려면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n-3
이라는 값은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n이 3 이상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라는 값은 예, 이 교재 범위에서는 무의미하지요. 예, 그래서 n은 3부터 시작하는 걸로 수열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n이 3부터면은 예, 값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부터 무한대까지 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n에다가 3, 4, 5, 6 이렇게 대입해 가면 됩니다. 3을 대입하면 0이죠. 4를 대입하면 n-3은 1이죠. 루트를 씌워도 루트 1, 1이지요. 5를 대입하면 n-3은 2고 루트가 있으니까 값은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 n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예, 그렇다면 n-3은 3이 되겠죠. 그리고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예, 이렇게 계속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 항은 루트 4, 그 다음 항은 루트 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예제는 예, 일반항을 계산해 보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예, 예제 2번에 다음처럼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 일반항을 AN이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AN이 어떻게 표기되겠냐라는 겁니다. 수열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열되어 있는 수를 보니까 첫 번째는 5분의 3, 두 번째는 마이너스 25분의 4, 세 번째는 125분의 5, 네 번째는 마이너스 625분의 6, 다섯 번째는 3125분의 7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이 규칙을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것을 n이 얼마일 때다라고 표기할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값이 유도될 수 있게 예, 그 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것을 1번을 붙여볼까요? A1, 5분의 3을 A1이라고 뒀어요. 두 번째 것은 A2, 세 번째 것은 A3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은 1부터 가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항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 분모와 분자를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드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분자 3은 1 플러스 2네요. 그렇죠? 1일 때 2를 더해줬어요. 분자 4는 2 플러스 2네요. n이 2일 때 거기다 2를 더했어요. 그 다음 5는 3 플러스 2고 n이 3일 때인데 거기다 또 역시 2를 더했고 6은 4 플러스 2고 n이 4일 때고 7은 n이 5일 때고 그렇죠? 그러면 n에다가 2를 더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 플러스 2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1번일 때 플러스가 됐죠? 2번일 때 마이너스가 됐어요. 3번일 때 플러스가 됐고 4번일 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짝수일 때 마이너스고 홀수일 때 플러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에 몇 승 하고 표현하면 될 텐데 짝수일 때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니까 짝수일 때 홀수승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짝수일 때 홀수승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하나 더하든지 하나 빼든지 하면 됩니다. 예, 보기 좋게 하나 더해서 만들게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을 곱해주면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분모만 해결하면 되네요. 1일 때는 5고, 2일 때는 25고, 3일 때 125, 4일 때 625, 5일 때 3125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5에 몇 승 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5는 5에 1승, 25는 5에 2승, 125는 5에 3승.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1번부터 갈 텐데 1번이 5의 1승 맞춰졌으니까 5의 n승으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5의 n승 하고 놔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됐죠? 예, 이제 an을 표기할 수 있어요. an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n 플러스 2 그리고 나누기 분모에 5의 n승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5의 n승분의 n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급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이 수열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예, 수열의 극한은 우리 1학기 때 예, 수학 1에서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도함수부터 시작했었죠. 그렇죠? 예, 함수의 극한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수열의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그때 그 fx의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값이 l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 하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 수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n을 an으로 보내주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함수에 의해서 수열의 항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수열의 극한도 이 함수의 극한하고 같아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l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구하려고 하면 그 수열의 항을 함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n을 x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예, n을 x다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 놓고 그 함수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극한을 계산을 했을 텐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복잡한 모양의 극한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때에는 극한의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해서 극한의 법칙을 만드는 것은 역시 함수의 극한에서 사용했던 법칙하고 똑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항을 갖는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고 bn이라는 항을 갖는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는 constant number, 상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극한의 성질, 덧셈을 나눠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an 플러스 bn의 극한을 구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을 더해주면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an-bn의 극한을 구하려고 하면 an의 극한에서 bn의 극한을 빼주면 됩니다. 예, 상수배는 나갈 수 있어요. an에다가 상수를 곱한 것, 이것의 극한을 구할 때는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에 그냥 상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곱셈에 대해서도 성질이 있어요. 두 항을 곱한 것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그 각각의 극한을 곱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bn분의 an 하는 모양의 극한을 구할 때에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bn의 극한분의 an의 극한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주의할 게 있죠. 예, 분모에 되어 있는 값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bn의 극한은 0이 아닐 때 이런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극한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문제만 풀어보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이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함수로 바꾸시면 돼요. n 대신에 x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가 만들어지죠. 그럼 fx는 x 플러스 1분의 x 이런 함수가 되겠죠. 당연히 fn은 an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수열을 만드는 함수는 x 플러스 1분의 x라는 함수예요. 그렇죠? 이것의 극한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 당연히 fx 대신에 x 플러스 1분의 x라고 대입을 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이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분모에 x의 1승이 있고 분자에 x의 1승이 있으니까 이거는 수학 1에서 몇 번 연습이 되었죠.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1 플러스 x분의 1이 될 거고 분자는 x를 x로 나눴으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겠어요. x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우리 x분의 1 하는 값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상수 1이니까 이것은 0을 향해 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앞에 있는 요 값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0분의 1 하는 값이 될 거고 그 값은 1이죠. 그렇죠? 이 극한이 존재하면 수열의 극한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곤란해지겠죠. 그렇죠? 예. 해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이 값도 1이다 라고 결론을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